한 해가 마무리되면 곳곳에서 판매량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특히 1년치 데이터가 한꺼번에 발표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거두절미하고 먼저 한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인기 차종은 SUV로 완전히 넘어갔다. 둘째, SUV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아 브랜드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성격이 짙은 현대 그랜저와 같은 모델이 이 세단 시장을 이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르쌍쉐로 불리는 또 다른 한국 제조사들 모델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 쏠림 현상도 크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봤으니까 이제 미국 판매량도 볼까요? 일단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픽업의 국가답게 포드 F 시리즈가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도 쉐보레의 픽업 트럭이고요. 그런데 토요타 라브4와 혼다 CR-V가 램 픽업 트럭을 넘어서 전체 판매 3위와 4위를 차지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판매량의 1, 2, 3위는 항상 포드, 쉐보레, 램 픽업 순서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부분, 6위에 테슬라 모델 Y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1만 대 넘게 팔렸는데 성장하는 모습이 대단하고 또 무서울 정도죠. 자, 그렇다면 자동차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중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1위를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모델 Y는 중국에서 판매 중인 SUV 모델 중에서 1월, 4월, 10월을 제외하고 모두 판매 1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왜 모델 Y 대항마를 수도 없이 내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공식 출범한 비아디가 중국에서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이 판매량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디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팔고 있는데 저 정도 판매량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 신차 정보만 봐왔습니다. 정작 중고차 시장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먼저 2024년 한 해 중고차 등록 대수를 볼까요? 무려 389만 9,581대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같은 기간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 163만 8,506대입니다. 2배 이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엔카나 K카, KB 차차차 이런 대형 업체에서 개별적인 발표 자료를 공유하긴 하는데 각 업체들 간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고차 전체 시장 규모나 움직임을 파악하기는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한 가지 더, 당근 거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로 팔고 산다는 뜻인데요. 국내 중고차 거래의 3분의 1이 개인 간 거래로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신차 판매량처럼 많은 기자들이 중고차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하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등록 현황들을 보면 어떤 때는 잘 팔리고 또 어떤 때는 잘 안 팔리는 그래프가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등록 대수가 하락했다는 점을 보면 사람들이 중고차를 잘 안 샀다는 것이죠. 찾는 사람이 줄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등록 대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중고차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중고차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적정 시기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기능들을 바로 카차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현재처럼 중고차 등록 탭에서 전체 등록 현황을 보면요. 1월부터 12월까지 등록 대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월 등록 대수가 뚝 떨어졌거든요. 이때 검색을 해보니까 평균 시세가 한 6% 이상 저렴해졌다고 이제 기사들이 나오네요. 6월도 등록 대수가 낮아졌는데 이때는 또 중고차 업계에서는 중고차 구입 적기라고 이야기했을 정도고 8월과 9월 등록 대수도 좀 엄청 내려앉았죠. 이때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중고차 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카차트에서는 등록 대수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차들을 누가 샀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굴리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고차 등록 탭에 가면 가장 많이 등록된 탑 10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회, 클릭. 1등은 현대 그랜저죠.
그 다음으로는 포터랑 모닝 순이고요. 전부 현대 아니면 기아인데 9위로 쉐보레가 보이고 있죠.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아직 세단의 인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성, 여성 선별 없이 등록하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모두 합쳐진 수치고요. 성별, 연령별을 클릭한 다음에 남성을 선택해보면 그랜저, 포터, 모닝 순으로 순위 변화가 거의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여성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모닝이 가장 많이 팔렸고 그 다음이 아반떼로 확실히 작은 차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스파크나 레이도 좀 눈에 많이 띄죠? 이 차들은 공통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가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옆에 여기 체커기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시간의 흐름 순서로 차량 등록 대수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마치 경기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요거 보고 있으면 순위 바뀌는 모습들이 꽤나 재미있어요. 아이디어도 좀 참신하고요. 그 옆에 지도 아이콘을 눌러도 재밌는데요. 서울을 클릭해보면 역시나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팔렸네요. 그럼 옆에 경기도를 한번 눌러보면 이번에도 역시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강원도는 좀 다를까요? 모닝이 가장 많이 팔렸죠? 2위와 3위가 포터와 봉고네요. 확실히 다양한 업무를 보려고 한다는 그 지역적 특징이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어떠냐면 여기는 또 포터가 1위네요. 그럼 전라남도는 역시나 현대 포터 그리고 기아 봉고가 나란히 1, 2위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연식별 정보도 볼 수 있거든요. 2011년도에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온 그래프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면 기아 모닝 중고가 아주 화끈하게 잘 팔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20년에도 뭔가 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커서를 갖다 올려놓고 보면 이때는 그랜저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네요. 자, 중고차 하면 또 주행거리가 많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중고차 구입하실 때 주행거리 어느 정도 뛴 차를 한번 선택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 카차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6만 킬로미터에서 11만 킬로미터 사이 점유율이 가장 높네요. 거의 이 정도 주행거리 중고차는 모닝, 그랜저, 아반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10만 킬로 뛴 모닝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해가 이제 되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0km대 신차급 중고차는 의외로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가 많네요. 그 다음부터는 그랜저, 모닝, 아반떼가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판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그만큼 중고차 가격도 비싸겠죠. 자, 이렇게 재밌는 수치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고차 데이터에서는 한 가지 주의를 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2024년 한 해 중고차 등록 대수가 389만 9,581대라고 했죠. 여기에 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차 판매량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새 차가 소비자한테 등록된 그 수치잖아요. 중고차는 거래가 될 때마다 하나씩 카운트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A라는 신차를 샀어요. 이건 신차 등록 한 대로 잡히겠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차가 실증났어. 그래서 중고차 업체에 팔았습니다. 매입 한 대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 차를 다른 중고차 상사가 만약에 사가요. 그러면 또 상사 이전 한 대로 또 잡힙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이 A 중고차를 샀어요. 그럼 매도 한 대로 잡히고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중고차 업체에 팔기 싫어서 당근에 올려서 만약에 또 C라는 사람한테 이 차를 팔았다고 해봐요. 그럼 또 개인 거래 한 대로 또 잡힙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신차는 한 대만 기록이 되는데 중고차는 이리저리 이제 거래가 오갈 때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총 4대로 기록이 됐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나는 중고차 상사가 차를 판매한 매도 수치만을 보고 싶어 하면 카차트에서 거래 유형별로 선택을 한 다음에 보고 싶지 않은 항목들을 클릭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매입과 매도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중고차 상사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중고차 업체가 소비자에게 차를 판매했으니까 매도, 중고차 업체가 소비자들을 통해 차를 구입했으니까 매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수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저것 카차트 중고차 정보들을 살펴보면서 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요, 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차도 있지만 각종 중고차 업체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는 모델들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찾아보니까 아직 카차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즈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물어보니까 있대요. 그런데 재고 정보는 아직 카차트에 반영은 안 했고 고객사에서 요청을 했을 때 별도로 전달해주는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졸라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와, 이것도 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했습니다. 이게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고차 재고가 가장 많은 모델은 기아 카니발이었습니다. 무려 2785대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랜저 HG인데 2533대가 있었고요. 좀 3위가 놀라운데 벤츠 E클래스였습니다. 이게 현재 판매 중인 모델 말고 바로 전세대 버전으로요. 재고가 이 정도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꽤나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단순히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그치지 않고 유종이나 연식, 주행거리, 심지어 어느 지역에 이 매물이 있는지까지도 알려줬는데요. 저처럼 흥미 위주로 보지 않고 전문적인 분석을 원하는 업체에 필요한 자료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희귀한 차도 좀 궁금하잖아요? 정렬을 해서 이렇게 좀 보면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은 머스탱 마크 2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맥라렌 세나도 있네요. 이 차는 당연히 서울에 있겠죠? 와, 근데 우리나라에 세나가 7대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신선합니다. 이 차 전 세계 500대 한정 모델일 텐데.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차를 보면 현대 스쿠프 재고가 아직도 있네요. 와, 이 차는 경기도에 있답니다. 클래식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쿠프 득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 근데 소나타 1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10,000대나 돌아다닌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자, 이제 그만 봐야겠습니다. 이거 계속 보면 오늘 이제 못 끝날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중고차나 중고차 시장을 중요하지 않게 바라보는 경우가 좀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잘 아시듯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이제는 대기업도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많이 핫해진 시장입니다. 그만큼 저희도 신차는 물론 중고차 데이터도 꾸준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밑에 설명란에 카차트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링크 남겨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카차트로 놀러가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컨텐츠는 차량 조회 서비스입니다. 요즘 뭐 차량 번호 입력하면 뭐 사고 정보나 뭐 거래 이력 정보 이런 거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차량 번호와 소유자명을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스펙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선웅이었습니다.